현지 시간 11일 밤 잠수부들이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시신과 시멘트로 가득 찬 시커먼 플라스틱 통을 건져 올렸습니다. 숨진 사람은 한국인 남성 34살 A씨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태국 매체 까오소시 보도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지난달 30일 입국한 A씨가 2일 태국 방콕 후아이쾅 지역에 있는 한 클럽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주변의 CCTV를 확인해보니 지난 3일 오전 2시쯤 한국인 2명이 A씨를 렌터카에 태워 파타야로 이동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파타야의 숙소를 잡았고 4일 오후 9시쯤 짐칸에 검은 물체를 싣고 저수지 근처에 1시간가량 주차했다가 숙소로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인 3명이 이번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는데 이 가운데 1명은 지난 9일 태국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2명은 태국 출국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이 뒤를 쫓고 있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지난 7일 모르는 남성의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 협박범은 아들인 A씨가 마약을 버려 손해를 입었다며 300만 밭, 우리 돈으로 1억 1천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A씨를 살해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주태국 한국대사관에 신고했고 대사관이 태국 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경찰이 A씨의 행방을 추적해왔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20대) 남성이 경찰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전북 정읍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돼 압송된 겁니다. 체포된 A씨는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경찰은 태국 경찰과 공조해 A씨가 지난 9일 한국으로 들어온 사실을 확인하고 CCTV 등을 통해 소재를 파악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국제 공조를 통해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다른 한국인 2명의 행방도 찾고 있습니다. 태국 현지 매체들은 이들 공범이 각각 미얀마와 캄보디아로 도주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태국의 한 매체는 태국 경찰이 현지 시각 11일 밤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한국인 남성 34살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태국 경찰은 지난달 30일 입국한 B씨가 이달 2일 태국 후아이캉 지역의 클럽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튿날 새벽 한국인 2명이 B씨를 렌터카에 태워 파타야로 이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인 일당은 지난 4일 밤 짐칸에 검은 물체를 싣고 저수지 근처에 주차했다가 숙박업소로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B씨의 어머니는 지난 7일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마약을 버려 손해를 입혔으니 1억 1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아들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또렷하지 않게 처리를 해두었는데요. 태국의 유명 휴양지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건진 드럼통입니다. 현지 시간 11일 밤 30대 한국인 남성 A씨가 시멘트로 가득 메워진 드럼통 안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며 지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과정을 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여행 목적으로 태국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2일에는 태국 후아이쾅 지역의 한 클럽에서 A씨의 태국인 아내가 마지막으로 목격을 했는데 이 클럽은 A씨가 발견된 곳과 차로 1시간 50분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 부인의 진술을 토대로 폐쇄회로 TV를 확보해 수색에 나섰고 이곳 저수지에서 범죄에 사용된 드럼통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돈으로 보입니다. A씨의 모친은 지난 7일 협박 전화를 받았는데요. 이 A씨가 마약을 버렸고 이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 우리 돈으로 1억 1천만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아들의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마약 관련 여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A씨의 어머니가 한국 대사관에 신고를 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이 됩니다. 용의자로 지목이 된 한국인 3명 가운데 1명은 어제 저녁 전북 정읍시에 있는 거주지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현재 경찰은 검거된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범행 동기와 방법 등을 조사하고 태국 경찰과 공조해서 나머지 공범 2명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태국 현지 매체는 이들 공범이 각각 미얀마와 캄보디아로 도주했다고 보도했는데 체포될 경우 송환 여부가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남성도 한국인이고 또 그리고 가해자들도 한국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한국으로 이 남성들이 검거된 이후에 한국으로 송환돼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남성들이 만약이라도 태국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재판과 처벌이 이루어진 후에 한국으로 송환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지난 2015년 20대 프로그래머 임동준 씨를 취업 빌미로 깨어낸 뒤 도박 사이트 설계와 운영을 맡기고 감금과 폭행을 일삼다 숨지게 한 파타야 살인 사건 기억하십니까? 천만 관객을 눈앞에 둔 마동석 주연의 영화 범죄도시4의 실제 모티브가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해당 사건 역시 한국인 용의자가 한국인 피해자를 상대로 태국의 파타야에서 범행을 했습니다. 유명 휴양지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납치살인 사건으로 관광객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마음 놓고 쉬러 간 곳에서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하진 않을지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관광지로 찾는 태국 또 파타야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살해된 채 발견됐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요, 4월 30일 관광 목적으로 태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이제 사건의 그 시간 순서대로 좀 살펴보자면 5월 3일 새벽 2시 한국인 2명 공범이 A씨를 렌터카에 태워서 파타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 4일 오후 9시에는요. 뭔가 검은 물체를 싣고 이 파타야의 숙박업소에서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는데요. 저수지 근처에서 1시간 주차했다가 또 복귀하는 모습이 인근 CCTV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5월 11일 태국 경찰은 해당 그 저수지를 조사한 끝에 이 저수지 안에 큰 통 안에서 시멘트와 함께 A씨가 사체로 발견된 그런 사건입니다. 예. 범행이 일주일 만에 탄로가 났는데 그 피해자 모친에게 전화로 해서 협박을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탄로나게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요. 이 전에까지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하다가요. 이 용의자들이 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 7일인데요. 지난 7일에 사실상 이미 저수지에다가 이 사체를 유기한 이후라는 점에서 정말 더 잔인하다, 극악무도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용의자가 피해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들이 우리의 마약을 버려서 우리가 큰 손해를 입었다. 그렇기 때문에 몸값으로 하나로 약 1억 1천만 원 상당을 지금 당장 보내지 않으면 이 아들을 살해하겠다. 이런 협박을 남기게 됩니다. 예. 이에 어머니는 즉시 이제 태국의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취하고 이후 이 태국에서도 경찰들의 협조하에 수사가 진행되게 되었고요. 용의자가 이 과정에서 사실 CCTV를 통해서 한국인 3명으로 특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피해자의 동선을 확인해 보니 이제 한 주점에서 마지막으로 목격이 되었다는 그런 증언이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추적을 하다 보니까 CCTV를 통해서 한국인 용의자 3명이 확보가 된 것이죠. 이 중에 용의자 1명은 한국으로 출입한 그런 기록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바로 어제였습니다. 12일 오후 7시경에 정읍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2명은 아직까지 지금 잡히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 한 명은 왜 한국으로 돌아온 걸까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들의 범행 수법을 봤을 때 상당히 계획적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예. 이미 사전에 이런 드럼통을 구매한다거나 그 이후에도 이 사체를 유기하는 과정이 굉장히 잔인한데 어떻게 보면 그런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그런 목적들이 다분히 확인되는 걸 봐서 완전 범죄를 꿈꿨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도피 자금도 필요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오히려 태국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도피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열어둘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용의자 중에 1명은 일단 한국으로 돌아왔고 바로 이제 검거가 되게 되었습니다. 예. 용의자들이 피해자의 신체를 좀 훼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완전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잔인한 그런 부분인데요. 예. 이제 피해자의 신체를 훼손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제 지문이라던가 이런 부분, 치아 이런 부분들은요. 개인을 바로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식별 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문 같은 것이 남아 있다면 해당 피해자가 누구인지 굉장히 빨리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용의자들이 아마 그런 점을 노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시신 자체를 처리하기 위해서
위해서 훼손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게 하거나 내지는 아예 확인이 불가능하게 하도록 할 목적으로 이런 잔인한 방식으로 시신을 훼손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드럼통을 사는 게 CCTV에 잡혔고 또 그 드럼통을 저수지에 버리는 것까지 CCTV에 잡혔는데 현재 지금 잡혀 있는 사람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후 수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읍에서 용의자 3명 중에 1명, 그러니까 한국으로 입국한 사람은 잡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용의자 2명의 행방은 오리무중인데요. 예. 지금 이미 타국으로 도피했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캄보디아와 미얀마, 그러니까 태국의 인근 국가들로 이미 넘어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충분히 가능한 지점입니다. 뭐 위조 여권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밀항의 방법을 택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미 다른 국가로 넘어갔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CCTV가 어떤 정도 용의자를 특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빠른 공조만이 해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지 경찰과의 좀 빠른 공조, 수사 협조를 통해서 일단 용의자를 하루빨리 송환받을 수 있도록 송환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당장 캄보디아와 미얀마로 도망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씀해 그렇죠. 주셨는데 그러면은 국제적인 공조 수사도 해야 할 것이고요. 만약에 수사를 통해서 검거한다고 하더라도 현지에서 바로 우리나라로 데려와서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이 사실 좀 애매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예. 일단 가해자들, 이 공범들이 만약 현지에서 다른 범행을 저질러서 그 현지 내에서도 처벌받을 그런 죄들이 남아있다면 일단 현지에서 그 정해진 재판을 받고 형을 살아야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국으로 도피한 그런 여러 범죄자들이요. 그 해당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자잘한 그런 범죄를 잡히고 나면 본인이 이런 범행을 했다. 내가 이 나라에서 인신매매에 가담했다. 내가 마약을 했다. 오히려 이렇게 자백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자백을 하는 이유는 해당 국가에서 재판을 받고 그러면 재판에 따라서 형기를 채우면서 국내로 송환되는 그 시기를 늦추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꼼수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피해자도 한국인이고 물론 범행지는 이제 태국이었지만 아무래도 협조를 통해서 국내로 빨리 송환해달라고 요청은 하겠지만 이런 사정들, 그 해당 국가에서의 여죄가 남아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죄형을 살고 송환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이 이렇게 살해된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에서도 이런 내용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범죄의 도시 4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와 있었는데요.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사건이 역시 2015년도 태국 파타야에서 있었던 프로그래머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해당 프로그래머는요, 월 600만 원의 이제 고소득을 보장을 받고 그 말에 속아서 해당 현지로 가서 불법 도박 사이트의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발하는 개발자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도박 사이트의 그런 운영자, 실제로는 범죄 조직이죠. 이런 범죄 조직들이 개발 지원을 이유로 해당 프로그래머를 구타하고 살인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이번 사건과도 좀 유사해 보이는 그런 측면을 갖고 있어서 좀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예. 영화 내용에도 뭐 계획 범죄라든지 아니면은 신원 확인이 좀 어렵게 수사를 방해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계획 범죄라든지 이런 수사를 방해하는 것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계획 범죄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이 될 수 없는 가장 중한 죄로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우리는 양형 기준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 정해진 형량에서 조금 더해지거나 조금 참작 요소가 있다면 좀 감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계획 범죄, 우발적인 동기가 아닌 계획적인 범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범행 도구를 이미 구입을 한다던가 예. 그래서 3명이 공모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를 의논하고 또 누구는 이쪽으로 도망가고 누구는 한국으로 귀국하고 이 과정이 사실 계획적으로 충분히 모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가중적인 요소로서 그리고 이 범행의 방식이나 뚜렷한 동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극악무도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양형 요소에 있어서도 충분히 참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피의자들이 마약 얘기를 했습니다. 태국이 유명한 관광지인데 마약도 좀 많이 하나 보죠?
태국이라고 한다면 사실 많은 분들이 뭐 바닷가, 뭐 휴양지 이렇게 떠올리는데요. 물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 나갔을 때 항상 조심할 필요는 있겠죠. 태국이라고 해서 모두 뭐 다 위험한 국가다 이렇게 볼 수는 절대 없겠지만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국내 여행객들도 주의할 필요가 있는 그런 지역에 모르고 방문한다거나 아니면 혼자 그런 위험한 우범 지역으로 꼽히는 곳에 방문하는 그런 일들은 정말 극도로 삼가해야 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해외에 놀러 갔을 때 이런 좀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좀 대처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끝나고요.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도 참 많았거든요. 각별히 주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여행을 혼자서 즐기는 그런 인구도 늘어나 있기 때문에 예. 사실 혼자 이동을 할 때는 어느 국가에서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행선지를 누군가에게는 좀 밝혀두어야지 내가 오랜 기간 연락이 안 됐을 때 이 사람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신고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가장 기본적이지만 이제 혼자 다닐 때는 본인의 행선지를 밝혀놓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야간에 혼자 다닌다거나 특히 그 해당 국가에서 뭐 우범지대로 꼽히는 곳, 이런 곳을 가는 것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한국 관광객 살인 사건의 용의자 한 명이 캄보디아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7살 A씨를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0시 10분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캄보디아로 도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태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에 파견한 경찰 주재관들과 추적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이 프놈펜에서 목격됐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인터폴에서 적색 수배서를 발부받아 현지 경찰과 함께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붙잡힌 캄보디아와 살인사건이 발생한 태국 측 경찰과 국내 송환 일정을 협의하고 있는데 현지에서도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압송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그제 저녁 또 다른 공범 20대 B씨는 몰래 국내로 들어와 전북 정읍에 있는 주거지에서 머물다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3일과 4일 사이 태국 파타야에서 34살 한국인 남성 관광객을 살해하고 시체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태국 주변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진 나머지 공범 1명의 행방도 쫓고 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